자, 그 다음에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할 차례냐면 이제 이번에는 평면의 방정식을 할 차례입니다. 한번 봅시다. 사실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자, 평면의 방정식인데 우리가 이제 평면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원래 이제 뭐가 필요하지? 한 직선이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 필요하거든. 근데 그렇게 그걸 가지고 방정식을 정리하기에는 너무 복잡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을 쓸 거냐면 아까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점과 곱선 벡터를 가지고 평면이 유일하게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그냥 또 이렇게 xy 평면에 수직인 직선이 있다고 하자. 이걸 곱선 벡터로 삼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이 점을 지나는 평면 이야기해봐. 몇 개 그려야지. 그러니까 다시 얘랑 수직이면서 요 끝점을 지나는 직선 생각해. 평면 생각해봐. 뭐 막 어떻게 돼? 이 평면밖에 없지. 또 다른 평면이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려져. 그러니까 결국은 한 직선과 한 점과 또 이제 그 평면이 수직에 되는 방향 벡터가 법선 벡터가 주어지게 되면 이제 평면이 유일하게 결정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원점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원점이 그리고 이 평면에 어떤 한 점이 A가 있다고 치고 법선 벡터가 이제 적당히 이렇게 그린다고 치자. 이렇게 크게 그려놓읍시다. 그러면 이 평면 위에 모든 이제 직선과 요 n 벡터가 수직인 거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때 우리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이제 P라고 잡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P의 잡취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요 벡터를 스몰 p 벡터라고 하고 요 벡터를 스몰 a 벡터라고 하자. 그러면 지금 이제 결국 평면 요 평면을 편의상 알파라고 하게 되면 평면 알파와 n 벡터가 수직인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면 저 평면 위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과 법선 벡터는 무슨 관계여야 돼? 수직이어야 되는 거지. P가 막 저 평면을 움직일 거니까 결국은 AP 벡터는 저 평면 위의 모든 점을 대표한다고 모든 직선을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따라서 우리는 AP 벡터와 n 벡터가 수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어차피 수직을 나눈 건 뭐밖에 없다고? 내적이 0이다밖에 없다고. 다시 얘를 분해하게 되면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는 내적 n 벡터가 0 이렇게 되고 우리가 요 친구를 가리켜서 네. 아이고. 평면의 벡터 방정식으로 요걸 가리켜서 평면의 벡터 방정식으로 평면의 벡터 방정식.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다룰 때는 우리는 사실 관계식으로 주어지기 바란단 말이야. 결국 저 도형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X좌표, Y좌표, Z좌표의 등식관계를 찾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걔를 쓰게 되면 여기를 우리가 A점을 X1, Y1, Z1이라고 하자. P점은 임의의 점이니까 X, Y, Z라고 하자. 그리고 N 벡터를 A, B, C라고 쓰자. 저렇게 쓰는 게 그냥 발레입니다, 발레. 자, 대입하게 되면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는 이거 빼는 거야. X 빼기 A, Y 빼기 B, 그리고 Z 빼기 C. 내적 잘못 썼군요. PA인데 왜 PN을 써버렸지? 다시 X 빼기 X1, Y 빼기 Y1, Z 빼기 Z1, 그리고 내적 A, B, C는 제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한다고 했지? 대응하는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다 했습니다. A 곱하기 X 마이너스 X1, 그 다음에 B 곱하기 Y 마이너스 Y1, 그리고 C 곱하기 Z 마이너스 Z1는 제로 이렇게 쓰면 얘가 평면 방정식이 되고 얘를 전개하게 되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그리고 상수항만 생길 거거든. 보통 여기를 관례적으로 D라고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걸 가르쳐서
얘를 가리켜서 평면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얘를 가리켜서 평면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교육과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n 벡터가 2, 3, 4고 그 다음에 이제 점 A가 1, 마이너스 2, 5라고 하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평균 방식을 구하시려면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더하기 3 곱하기 y 더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z 마이너스 5는 제로 이렇게 쓰고 필요하다면 내림차순 정리하면 되겠지. 괜찮니? 또는 예를 들어서 n이 3, 마이너스 1, 0 이렇게 주어지고 a라는 점이 2, 0,5라고 주어졌다 말이야. 그러면 3x 마이너스 2 더하기 바로 마이너스 쓸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0 그다음에 더하기 0은 쓸 필요가 없어. 그냥 그 더하기 z도 쓸 필요 없고 는 0 이렇게 쓰면 되겠네. z에 뭘 넣어도 성립할 텐데 실제로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0 넣고 z에 5를 넣어도 어차피 이제 성립할 거니까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는 제로 이렇게 정리하면 그냥 이게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평면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 판이 잘 이해하고 있어? 근데 이제 뭐 사실 실전에서 이렇게 써도 괜찮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그냥 3x 마이너스 y 는 0 이렇게 써놓고 나서 상수만 채우면 되는 거잖아. 2, 0, 5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2, 0, 5 넣었을 때 성립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6이면 되겠네. 이렇게 써도 괜찮아. 자, 그러면 거기는 얘가 몇 개 있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전 마이너스 2,5,3을 지나면 마이너스 2,5,3을 지나면서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에 평행한 평면을 구하시겠다. 그러면 이 친구를 보고 우리가 법선 벡터를 찾는 거야. n 벡터가 3, 마이너스 1, 0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제 식을 쓸 때 3x 더하기 2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제로 이렇게 쓰면 된다. 괜찮아? 그리고 내림차순 정리하면 이제 답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봅시다. 자, 두 번째는 4분의 x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1은 3분의 z 더하기 그리고 평면 x 마이너스 3y 더하기 2z는 2의 교점을 찾으래. 그러니까 직선과 평면의 교점을 찾는 거거든. 어떻게 찾으면 될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4개 변수 표현 쓰는 겁니다. 문자가 너무 많아서 t라고 쓰면 4t 더하기 2 t 더하기 1 3t 마이너스 2 그러면 얘가 직선 위의 모든 점을 대표하는 표현이라고 했잖아. 그걸 여기다 대입해서 어떤 점이 어떤 도형을 지난다는 말은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지 않지. 대입합시다. 4t 더하기 2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3 또 더하기 t 마이너스 4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7t가 얼마가 되나? 마이너스 5니까 7이 되는 거야. t가 1이 되어서 교점의 좌표는 6, 2, 1이 될 겁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지. 괜찮니? 잠깐만, 지금 창이 다 껴버려서.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78페이지 봅시다. 78페이지 강의 노트. 근데 보니까 우리가 이제 두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동그라미 이름은 뭐라고 적어놨지? 참고해. 평면과 평면 위치하는 연산 몇 가지밖에 없다고? 두 가지밖에 없다. 근데 둘이 평행하지 않다면 교선이 생길 거고 그 교선이 직선을 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여기 식을 잘 보니까 평면의 방정식은 x, y, z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이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XYZ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표현되면 평면이거든. 근데 우리가 요걸 예로 들어볼까? 아 그냥 이걸 씁시다. U1분의 X-X1 U2분의 Y-Y1 U3분의 Z-Z1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는 무슨 방정식이라고 했지 아까? 연립 방정식이다. 방정식이 몇 개짜리야? 2개짜리.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연립하고 이렇게 한목을 만들고 또 이렇게 한목을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이 각각의 방정식은 몇 차 방정식이지? 1차 방정식이래. 그럼 얘도 뭐고? 평면이고 얘도 뭐라고? 평면. 알고 봤더니 직선이 정의되는 방식 자체가 두 평면의 교선으로 정의가 되었다는 얘기야. 애초에. 그래서 항상 방정식 2개가 주어져야지만 직선이 결정되는 겁니다. 항상 연립 방식 형태로 주어지는 거야. 그거를 이렇게 정리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르게 정리할 건지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는 거지. 근데 생각해봐. 근데 직선과 직선을 교선으로 가지는 평면, 직선을 교선으로 가지는 평면은 많을까 적을까?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게 직선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평면도 이 직선 지나지. 요 평면도 이 직선 지나지. 내가 무한히 많이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 평면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아무거나 2개 고르면 뭐가 돼? 얘가 교선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한 직선을 표현하는 부분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관례적으로 우리는 이 방법을 쓸 뿐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따가 문제 보면 두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을 구하시게 나오거든. 그게 답이 꼭 한 가지일 필요는 없더라.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아무나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식으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여튼 그러면 우리 가서 책을 좀 봅시다. VS가 아니구나. 잠깐만. 괜찮겠습니다. 자, 일단 합시다. 우리 거기 어디냐? 책에 문제로 가겠습니다. 230페이지 합시다. 230페이지. 자, 거기 8번 문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제는 1, 2, 3을 지나고 저 친구 직선의 수직이래. 그 말은 저 친구의 방향 벡터가 뭐의 기능을 할 거라고? 곡선 벡터의 기능을 할 거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평면 방정식은 2 곱하기 x-1 더하기 4 곱하기 y-2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z-3는 제를 이렇게 쓰고 얘를 내린 차순 정리하면 되겠지. 또는 처음부터 그냥 2x 더하기 4y 마이너스 z 이렇게 쓰고 아까처럼 상수항 결정하면 되니까 1, 2, 3 지나면 돼. 그러면 2, 8, 마이너스 3 그리고 뭘 더해야 0이 되겠어? 7을 더해야 마이너스 7을 더해야 0이 되겠지. 이렇게 채워주게 되면 이게 주어진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평면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왜 직선이 평행하기 위한 조건도 뭐였지? 직선이 평행하기 위한 일반항 주어질 때 개수비가 같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0이랑 a'(x) 더하기 b'(y) 더하기 c'(0)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둘이 갖고 얘를 다르면 우리가 평행하다고 했었잖아, 맞지? 결국은 x합의 개수와 y합의 개수의 b가 같으면 평행했거든. 이게 확장된 게 지금 평면인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 개수 b가 같고 그냥 상수항만 다르면 평행하겠네, 맞지? 똑같은 구조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법선 벡터를 이해해도 똑같아. 어쨌든 문제에서 2, 3, 마이너스 1 지나고 2, 3, 마이너스 1 지나고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는 7의 평행평면. 그러면 이제 이건 그냥 똑같다는 얘기야.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z 쓰고 상수항 쓰고 능력 쓰면 되지. 2를 지나니까 6 빼기 6 더하기 1. 여기 그럼 빼기 1 있으면 되겠다, 맞지? 그래야 이거 다 더해서 연결되는 거야. 괜찮니? 자, 그 다음에 9번 뭐 여기서 못 해.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세 점이 주어지면 뭐가 결정된다고? 뭐가 결정된다고? 평면이 결정된다고. 오케이. 근데 평면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보면 미정계수가 몇 개지? 4개잖아. 지금 미정계수가 4개 결정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지? 등식이 4개 필요하잖아. 맞지? 근데 그러면 문제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생각해봐. 우리 평면에서 직선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 필요하지? 근데 여기도 미정계수 되겠는데? 맞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야? x-2y 더하기 1은 0이나 2x-4y 더하기 1은 0이나 마이너스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0이나 전부 다 어떤 평면이야? 다 똑같은 평면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0이 아닌 어떤 실수를 곱해도 평면의 방정식이 달라지지 않아. 식의 형태는 달라질지언정 나타낸 도형이 달라지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도 똑같아. 저기도 실제로는 미정계수가 4개지만 그냥 3개만 정해줘도 평면이 유일하게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한 문자로 나머지 모든 문자를 다 표현할 수 있게 되거든. 반드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점 3개에서 평면이 결정된다는 말이 그거 사실 수학적 팩트거든. 그럼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해놨냐? 오케이. 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A가 00이고 그다음 B가 0 마이너스 14 0이고 C가 4, 마이너스 2, 0입니다. 자, 세 점을 지나는 평면 방식을 구하래. 근데 지난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너무 간단한 얘기잖아. 합시다. 그러면 이 C 더하기 D가 제로야. 그러면 이제 C는 마이너스 2분의 D가 될 거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14B. 그러면 B는 14분의 D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0이니까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D는 제로가 돼. 그러면 마이너스 2B가 7분의 D가 되거든. 그럼 7분의 마이너스 7분의 D가 되어서 마이너스 7분의 6D는 마이너스 4A가 될 거야. 그래서 D는 마이너스 3분의 7이 14 A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A를 지금 정리해야 되는군요. A는 약분을 해서 3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 7분의 14분의 3D 14분의 3D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괜찮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저걸 다시 A, B, C, D 저기 자리에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4분의 3D X B가 14분의 D Y 마이너스 2분의 DZ 더하기 D는 제로가 됩니다. 어차피 근데 저기가 원점을 지나지 않으니까 000을 넣으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A, B, C가 모두 0 돼버리거든. 그래서 어차피 D가 0이 아니므로 양변을 D로 나눠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양변을 뭐 곱해? 마이너스 14를 곱하면 3x 마이너스 y 그리고 더하기 7z 마이너스 4는 제로라면 평면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계산이 귀찮아. 굉장히 안 귀찮나 보다. 어쨌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어차피 아까 여기 내가 썼던 것처럼 그 뭐지? 같은 직선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식이 여러 개 있거든.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그냥 D가 1인 걸 찾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대입해서 풀면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B가 14분의 1이 되고 A가 마이너스 14분의 3이 되어서 우리는 D가 1로 시작할 거라고. 그러면 평면의 방정식이 이제 마이너스 14분의 3x 그리고 더하기 14분의 1y 마이너스 2분의 1z 더하기 1는 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계산 과정에서 문자가 확실히 줄어서 계산의 편의성이 확실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상황에서는 그냥 상수항을 1로 잡고 풀어도 좋은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1로 잡고. 응? 그냥 1로.
D를 1로 잡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직선 평면들 중에 그러니까 저거랑 같은 평면이 우리가 아까 구한 답이 뭐야? 이 평면이잖아. 이 평면에 똑같은 평면이 몇 개쯤 되지? 무한히 많아. 여기다 2 곱해도 되고 마이너스 1 곱해도 되고 1억 곱해도 되고 이거 계속 말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어떤 수를 곱하더라도 0이 아닌 수를 곱하면 같은 평면이야. 나타내니까 저 방정식의 해가 바뀌지 않아. 여기 실수를 곱한다고 해서 0이 아닌 실수를 곱한다고 해서 지금 그 중에서 상수항이 1인 게 있어 없어? 무조건 있겠지. 그걸로 표현을 하자는 얘기야. 기왕이면 복잡하지 않게. 그러면 문자가 없이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사실 쌤도 오늘에 대한 기대가 크거든. 너희들은 학기 중이 좋으니 방학이 좋으니? 방학이 좋아? 수라는? 학기 중이 좋아. 수연이는 어떤 것 같아? 현성이는? 잘 모르겠어요. 둘 다 별로. 그러니까 둘다 별로야? 근데 잘 모르겠네. 자, 어쨌든 쌤은 학기 중에는 중학교 때까지는 학교가 좋았어. 근데 고등학교 되면서 학교가 안 좋았어. 난 그게 좀 다른 이유인데 시험 끝나면 학교가 좋아요. 집에 컴퓨터가 생겨서 아, 그때부터 집에서 노는 게 더 재밌더라고. 그런 이유였어. 나는 학교에서 노는 거 잘 놀았어. 엄청 잘 놀았어. 어떻게든 응? 고등학교 때 공개 안 하지. 고등학교 중학교 때 안 했어요? 중학교 때도 1학년 때까지는 했을걸. 혹시 너희 그 나이 먹기라는 게임 알아?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 나무를 지키면서 나무를 터치하면 나이를 먹고 이런 게임 검색하면 나와. 엄청 유명한 게임이야. 쌤 때는 거의 뭐 진짜 핫트렌드였지. 안 하는 지. 그때 다 안 하는 게임이었어. 참참치 많았어요? 그런 걸 안 했어. 어쨌든 내가 나이 먹기 하는데 진짜 나이 먹기를 중3 때 진짜 모든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3번 정도 빼고 점심시간을 전부 다 그것만 했어. 세 번은 뭐 운동에 했어요? 뛰어다니는 거. 3번 비 와서 이거 세 번밖에 안 쌤 고향이 fun지라 비가 안 와. 비가 와도 밤에 잠깐 오고 말고 낮에 되면 그 건조하고 뭐 그런 기상 그림이었어. 산과 산이 있으면 원래 건조해지는 거 알지? 쌤 고향이 완전 사방이 그냥 산이라서 좀 그런 게 있었어.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그 집에 컴퓨터가 딱 생기니까 컴퓨터 게임이 더 재밌더라. 그래서 학교가 좀 덜 재밌었어. 어쨌든 갑자기 이 얘기를 내가 왜 했지? 쌤은 어른이 되면 안 돼. 지금은 이게 너무 힘들어. 물론 학기 중에도 힘들어 내신 때는. 근데 그래도 여기는 한 달 빡세고 한 달 좀 여유 있다 한 달 빡세고 이런 느낌이잖아. 방학때 그냥 주구장 꽁창 빡세잖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너 8시간 수업 해봐. 근데 너희는 듣잖아. 쌤은 수업을 근데 너희도 사실 힘들겠다 보니까 과제도 해야 되잖아. 쌤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너희도 같이 하잖아. 생각해보니까. 오늘 12시간 하시지 않아요? 그렇지. 그래서 오늘만 끝나면 나는 어쨌든 이제 방학이 끝난다. 다음 그래서 기대. 기대 엄청 기대. 우리 근데 수행평가 시작합니다. 그렇지. 아니야. 너희들 고생이 많아 진짜 고생이 많아. 그리고 고생한 대가가 있긴 하거든. 사람마다 좀 다르게 작용했어 그렇지. 조금만 더 힘내. 근데 너 진짜 얼마 안 한 1년 6개월? 1년 8개월? 그래도밖에 안 남았어. 2년 반이 남을 수도 있죠. 아니야, 그러면 빨리 와. 아니야. 근데 재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거야. 요새 재수하면 얼마 드는지 알아? 최소 이렇게 잡더라고 최소. 1억이라고요? 아니 3천. 근데 그 3억이면 완전 몇 개 차이로 원하면 10억 집에서 혼자 1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완전 부족한 사람들 정신 차리고 하려고 저건 그거. 그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꼬지 같은 경우 기숙학원 들어갔거든. 그럼 월 400? 이렇게 했어. 왜냐면 숙식까지 들어가니까 400도 더 들어. 밥이 엄청 많아. 그 시대인들 하는데. 거기는 그렇고 비싸게 사. 근데 뭐지? 민서는 맛이 없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냥 잭스를 딱 트라이 하는 순간 엄청난 돈이 드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쌤이 돈이 뭐 많다 적다를 떠나서 그 돈을 이제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비전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 비전이 없으면은 차라리 그냥 그 돈으로 나중에 부모님 노후에 버티겠다.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주도 아주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이제 한 번에 가는 게 좋고 그리고 또 간다면 자기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데 가면 좋고 그런 거죠. 자 이제 10번 갑시다. 10번. 자, 10번 문제를 보게 되면 3x 더하기 y 마이너스 z 마이너스 3는 0. 어쨌든 쌤도 오늘만 버티면 너희 수업 하고 나면 이제 수업 한 번만 한 타임만 나오면 되죠. 자, 꿈과 희망이 넘친다. 슬아야 월요일까지 숙제 이쁘게 잘 해올 거지. 근데 월요일에 대신하는 거잖아. 무조건 우리 진도 끝났으니까 질문 받고 이런 건 해도 슬아야 잘 해올 거지. 신나지. 나와서 게임이라도 좀 봅시다. 진짜요? 아, 장난이지. 자, 어제 넘어갑시다. 문제에서 이 평면과 이 평면의 거선의 방정식 원해. 근데 사실 이게 답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 평면과 이 평면의 거선이 어차피 직선이야. 맞지? 근데 그거를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직선의 방정식 형태 있지. 그 u1분의 x-x, u2분의 x-x 이 형태로 쓰라는 얘기야.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그냥 이제 문자 개수를 줄이면 되거든. 우리 그 식의 형태를 생각해보면 하나의 등식에 문자가 몇 개만 있어. 생각해. u1분의 x-x, u2분의 x, y-y1 이렇게 쓰면 문자 몇 개밖에 없어. x랑 y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전부 다 두 개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보통은 한 문자 는으로 정리를 많이 시키거든. 여기서는 일단 속을 한번 해봅시다. 빼게 되면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그냥 x는 y 더하기 이렇게 쓸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자도 뭐로 표현하면 좋을까? y로 표현할까? 아니면 x로 표현할까? x로 표현할까? 그러면 y는 x-2가 되지. y 대신에 x-1을 집어넣습니다. x-1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4x-2 z-3는 제로 이렇게 되지. 괜찮지? 그러면 얘를 내가 이제 x는으로 정리하고 싶거든. 그러면 4x는 z 더하기 5가 될 거고 따라서 x는 4분의 z 더하기 5 이렇게 쓰게 되면 방정식 몇 개가 나온 거야? 두 개가 나온 거야. 저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되더라는 거야. 꼭 저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 한 직선을 포함하는 두 평면은 몇 개쯤 잡을 수 있다고? 무한히 많이 잡을 수 있다고. 그 중에 뭘로 표현하게 될지는 그냥 말 그대로 취향 문제인 거야.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풀어가는 과정에서 정리된 식의 형태는 x눈으로 정리하거나 y눈으로 정리하거나 z눈으로 정리하거나 셋 중에 하나를 하겠지 뭐.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하고 답이 다르면 덕지가 좀 특이하네 하고 넘어가면 돼. 근데 서술은 저게 그냥 그거를 판단하지 않아. 아 그래요? 퀄리티를 판단하지 않아. 어떻게 해도 괜찮아. 그냥 백식 다 못해도 맞다고. 사실 그거는 이제 나는 맞다고 할 것 같아. 중요하진 않아서. 근데 이제 또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 꼭 챙겨봐야 돼, 알았지? 너는 이제 당장 2학기 때 내신을 봐야 돼. 얘네들 다 괜찮다. 지금 2학기 때 고생하면 되지. 여름방학 때 하면 되지, 맞지? 여름방학 때 안 할 거야? 네? 여름방학 다 복습하면 되잖아, 맞지? 네. 그러려고 지금 여유 부리는 거잖아, 맞지? 네. 아니 뭐 그렇지 영진이나 누구냐 명진은 그냥 명진아 미강이 그냥 아예 포기해버렸잖아, 맞지? 아니 근데 그 여름 방학 때 걔들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공부하자고 했어. 나쁘지 않아요. 안 되나요? 근데 너 여름 방학 때 무조건 수업 안 할 거야? 중간 해야 돼. 좀 있다. 해요? 해야 돼요? 사실 그렇지 안 할 수도 있지. 근데 하라고 권하긴 할 것 같아. 지금 하는 그 미적 하는 것처럼요? 아니 근데 그때는 훨씬 라이트하겠다. 우리 그 여름 방학 때 개념 유형했었잖아. 그 개념 유형으로 할 거야. 근데 작년 여름 방학 때는 대수를 너무 대충 했었거든. 네. 다들 그렇잖아, 맞지? 근데 미적 분수는 조금 더 꼼꼼하게 시키려고. 많이는 아닌데,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고 해야 될 거 정확하게 하는 쪽으로 좀. 유형면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유형편보다는 선생님이 워크북을 좀 계산 연습하는 워크북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연사처럼. 그렇지. 근데 명백 연산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은 귀찮고 쌤은 편한. 아 근데 그 만드는데 엄청 오래 걸려 사실. 문제 하나 보고 연산 훈련에 도움이 되는 걸 고르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어쨌든 근데 이제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 너가 뭔가를 배워보면 알지만 완전 처음 듣는 거랑 두 번째 듣는 거랑 사실 그 어려움 정도가 좀 다르거든. 그리고 미적분 2는 어쨌든 고등학교 써가 끝판왕이잖아. 그래서 어려워. 이건 팩트야. 이건 팩트야. 자, 여튼 합시다. 11번은 넘어갈게. 왜 넘어갈까? 아까 했던 문제랑 똑같아. 직선과 평면의 교점을 구하는 건 직선을 뭐하고 4개의 변수 평면을 나타내고 대입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그냥 바로 풀립니다. 자, 그다음 필수제 12번 봅시다. 네, 수선의 말도 사실 똑같은데 5,1,4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3x 더하기 2y 마이너스 z 더하기는 0에 대한 수선의 말을 ah라고 할 때 문제에서 ah의 좌표와 ah의 방정식을 구해. 그러면 사실 이제 이렇게 법선 벡터를 잡으면 이 법선 벡터를 n 벡터라고 하면 이 벡터랑 이 선분 ah랑 무슨 관계야? 평행하잖아, 맞지? 그러면 나는 ah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ah의 방정식 구하면 4개 변수 표현으로 점 h의 좌표를 나타낼 수 있고 대입은 성립한다로 풀면 끝나. 하겠습니다. 그래도 n 벡터가 자 a를 지나면서 이제 이 법선 벡터가 방향 벡터인 직선을 구하게 되면 3분의 x-5 2분의 y-1 마이너스 1분의 z-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는 t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x는 그냥 바로 씁시다. 2t 더하기 5 2t 더하기 1 마이너스 t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누구 위에 있다고? 평면 위에 있다. 아까 실명 문제랑 사실 똑같은 문제인 거지 그냥. 그래서 항상 9t 더하기 15 4t 더하기 2 그리고 더하기 t 마이너스 4 더하기 는제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띠띠띠 하면 14t가 되고 띠띠띠 하면 14가 돼. 이게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 t는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1, 5 이렇게 됩니다. 얘가 점 h가 되는 거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평면을 이루는 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두 평면을 이루는 각도 사실은 똑같아. 자, 봅시다. 쓸 평면 직선처럼 보여? 아니 직선처럼 보여야 돼. 오케이. 우리가 보는 각도 바꾸기가 공간 도형을 다룰 때 중요한 적용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다하나 직선처럼 보여? 난 직선처럼 보이는데. 자, 어쨌든 아니 진짜로 보였어. 항상 기억해. 난 바보는 아니다, 그렇지? 자, 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각도를 바꾸면 뭐를 평면을 직선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두 평면을 만나면 뭐가 생겨? 교선이 생기지. 그럼 교선도 뭐로 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 점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평면과 평면을 적당히 내 각도를 잘 조절하면 이게 알파 평면, 이게 베타 평면, 그리고 이때 두 평면의 각 세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세타는 평면에서는 방향 벡터가 주어지니 법선 벡터가 주어지니 법선 벡터가 주어져. 평면에서는 방향을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법선 벡터만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법선 벡터와 그 다음에 이 친구 법선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결국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나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 여기가 똑같이 세타인 거야. 결국은 그 아까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할 수 있게 되겠지. 즉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법선 벡터와 법선 벡터 이루는 각의 크기로 구할 건데 단 벡터는 크기가 몇 도부터 몇 도까지? 0도부터 180도까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0도부터 90도까지. 그러면 크기분의 내점을 한다면 뭘 씌워줘야 돼? 절대값을 씌워주기만 하면 되더라니까. 결국은 얘를 n1 벡터, 얘를 n2 벡터라고 잡게 되면
코사인 세타는 이제 n1 벡터 크기 곱하기 n2 벡터 크기 분의 n1 벡터 내적 n2 벡터 이거 쓰는 거 그냥 똑같은데 여기다가 절대값만 씌워주면 되더라. 이렇게 똑같이 평행과 수직도 어떻게 하겠어? 두 평면이 평행하대? 그러면 법선 벡터끼리 평행하면 되겠지. 두 그 평면이 수직이래? 그러면 평면 벡터끼리 수직이면 되겠네. 평행은 실수배로 처리하고 혹은 승분비 갖다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수직은 내적이 0에 들어서 처리하고 너무 똑같은 얘기 나왔지. 그러니까 한 번은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똑같은 얘기처럼 들려. 그리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물론 이제 내가 문제마다 다 다른 풀이법이 있고 그걸 다 외워서 푸는 것도 멋지겠는데 너무 힘들잖아. 그렇지? 그냥 똑같은 아이를 공부하고 있고 구조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잘할 수 있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번 갑시다. 응? 2, 3, 8조 연습문제 넘어갔어. 연습문제 하면 오늘 못 끝내고 아까 앞에 반에서 연습문제 하다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타타타타 하면서 수업 했었어. 엄청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수연이만 살짝 없죠. 이제 이렇게 돼야 돼. 미적분 2는 문과도 다 하는 거죠? 아니? 그 문과 책상 입고만 해. 문과 그러니까 경제 경영 관련 경제 경영 관련하는 말. 그럼 걔는 3학년 때 수학을 안 해. 아예 안 해요? 근데 너희는 합통하잖아. 그러니까 아. 저기 누구냐? 신일이랑 성신 걔 2학년 때 다. 끝내버리니까. 어. 4학년 때 그럼 수능 공부만 하겠지 수업. 근데 그만큼 연애도 빡세. 근데 내신을 상관하는 거지. 그게 조금 더 낫긴 할 것 같아. 쌤이 봤을 때는 조금 더. 그리고 근데 뭐 다 똑같으니까 사실. 근데 이제 어쨌든 내가 정신을 차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시점이긴 하지. 이렇게. 자, 일단 1번 봅시다.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평면 3, -5,4가 복선 벡터 중에 하나. 그 다음에 4, -5, -3이 복선 벡터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이거 크기분의 내적을 하는 거야. 그럼 크기 얘가 그냥 루트 50이거든. 자주 나오는데 3의 제곱이랑 4의 제곱 하면 얼마야? 25잖아. 이것도 25니까 50이 되는 거야. 얘도 그냥 숫자 순서를 바꿔놨잖아. 루트 50 되고 내적을 하게 되면 3, 4, 12 더하기 25 이게 12가 되어서 분자도 25가 되어서 이게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니까 세타는 얼마? 60도? 3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지. 두 번째는 1, 2, 3 그리고 ZX 평면의 법선 벡터는 뭘까? Y는 0 평면이거든. 그러면 Y 앞의 개수만 살아있고 다음에 다 0인 거야. 그래서 0, 1, 0 괜찮아? 그럼 크기 1, 4, 9니까 루트 14 곱하기 1 분의 내적까지 2가 나와. 얘가 코사인 세타인 거지. 여기 하면 7분의 루트 14 이렇게 만드실 겁니다. 알파 평면을 보면 이제 알파 평면의 법선 벡터는 1, 2, k-1이고 베타 평면의 법선 벡터는 2, k, 6이래. 자, 둘이 평행하다면 뭐가 된다고? 성분비 같다. 몇 배 되었어? 2배 되었지. 그럼 k가 얼마? 4. 여기도 k가 4면 2배 되니까 적절. 이게 첫 번째. 평행하다 처리하는 거야. 두 번째는 뭐 한다고 했지? 내적형이다 밖에 없다고 했잖아. 내적형이다 풀면 2 더하기 2k 더하기 6k 마이너스 6이 제로. 그래서 그냥 8k가 4라서 k가 2분의 1 이렇게 풀면 된다. 너무 간단하다. 괜찮아?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직선과 평면 이런 거 가는데 얘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제 평면은 법선 벡터가 주어지고 일반적으로 직선은 방향 벡터가 주어질 거거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법선 벡터와 방향 벡터가 주어지는 도형이 이루는 각이 되는 거야 사실은.
이제 여기에 U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 다음에 여기에 법선 벡터를 이동해서 이렇게 갖다 놨다고 치자. 근데 원래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 각은 직선이 임의의 점을 잡고 평면을 수선에 가려낸 다음에 여기랑 연결했을 때 요 각이 일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 될 거거든. 괜찮니? 그러면 이 방향 벡터와 이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은 여기는 뭐야?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될 수밖에 없다, 맞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크기분의 내적을 하면 뭐가 보여지는 거야? 사인 세타 보여지는 거지. 사인 세타는 크기 또 루트를 썼네. n 벡터, u 벡터, 그리고 절대값 n 벡터 내적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똑같습니다. 15번 문제도 봅시다. 문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L의 방향 벡터는 U 벡터는 1,-4,1이 될 거고 평면 알파의 법선 벡터 N 벡터는 1,2,-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크기 루트 18 크기 3 1-8-2라서 9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3루트 2가 되니까 루트 2분의 1이 되겠군요. 세타는 몇 도? 40. 괜찮니? 근데 원래 사인 세타가 45도가 되게 루트 2분의 1 되는 건 45도랑 135도가 있거든. 근데 우리는 항상 뭐만 얘기한다고? 얘각만 얘기한다고. 정확히는 90도 이하의 각만 얘기한다고. 그래서 45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윤아? 네. 우리 직선과 평면을 위치한 게 몇 가지일까? 잠시만요. 기다려줄게. 대기는 틀리면 세 가지, 틀리지. 오, 맞아. 오, 때릴 뻔했다. 자, 세 가지. 혹시 뭔지도 기억나? 포함 또 평형하고 또 모르겠지. 아니 평면과 직선은 수직? 수직은 위치 관계를 안 쳐. 한 점에서 만난다의 특수한 경우가 수직이야 사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해야 돼. 오케이? 자, 여튼 문제에서 지금 뭐 안 돼? 15번, 2번에서 뭐 안 돼 하면은 그럼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그 위에 있다랑 그 다음에 그 평행하다랑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난다랑 이렇게 있었잖아. 이 중에서 만나지 않는 건 누구밖에 없어? 평행밖에 없네. 이렇게. 근데 직선과 평면을 평행하려면 뭐 해야 될까? 직선의 방향 벡터와 평면의 법선 벡터가 수직이어야 되겠다, 맞지? 그러니까 법선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평면이 이렇게 있고 법선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직선이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 벡터랑 이 벡터랑 뭐 해야 돼? 수직이어야 되겠네, 맞지? 그럼 내적이 0이다라고 풀면 되겠다, 맞지? 내적합시다. 6k 마이너스 15 더하기 3k 마이너스 4k가 제로.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 5k가 15, 9k는 3이 되겠다, 맞지? 자,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게 되면 위에 있을 때도 평행하긴 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k가 정해졌을 때 직선 위에 어떤 한 점이 평면 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근데 k가 몇 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한 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무조건 평행하겠지. 아무 답이 없는 건데. 근데 만약 k가 여러 개 나왔다면 그 각각의 k에 대해서 이제 직선이 평면 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이게 쌤이 그 수업 준비하면서 페이지를 넘겨버렸나 봐. 그래서 어떻게 통으로 넘긴지 모르겠는데 점과 평면 사이 거리를 아예 그냥 왜냐면 전 강의 그때 안 적었더라고. 그거는 너희들이 메모하도록 하십시오. 오케이, 할게. 점과 평면 사이 거리를 쌤이 아예 누락시켜버렸어. 우리 그 평면 도형에서도 점집과 중요했어, 안 중요했어? 사실 많이 중요하다, 맞지? 당연히 공간에서도 점과 평면 사이 거리, 점평도가 엄청 중요하겠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점과 평면 사이 거리입니다. 봅시다. 근데 다행인 건 매우 잘생겼다. 아니, 잘생겼다기보다는 외우기 쉽게 생겼다. 오케이?
자, 우리 A라는 점이 있고 A라는 점이 x1, y1, z1이라고 하자. 평면의 방정식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제로라고 하자. 이때 이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거리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z1 더하기 d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잘생겼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매우 외우기 쉽게 생긴 건 팩트. 맞지? 똑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똑같은 거야. 이제 이걸 유도를 할 건데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그리고 이제 평면이 이렇게 있고 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수선의 말을 내린 다음에 요 길이를 구하는 게 요구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평면에 이제 법선 벡터가 있을 거고 그걸 n 벡터라고 하자. n 벡터의 관계식은 a, b, c가 되고 n 벡터의 성분 표시는 점 A는 x1, y1, z1일 겁니다. 그리고 편의상 h 좌표를 x2, y2, z2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H 벡터랑 U 벡터랑 N 벡터랑 무슨 건데요? 평행하지. 그래서 AH 벡터는 TU 벡터라고 쓸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어차피 뭐지? 우리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는 AH 길이 구하는 얘기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앞에 문제가 그 길이 구하는 구조를 사실 보여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걸 문자를 가지고 하는 거지.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걸 구하고 싶은데 여기다 식을 정리하게 되면 x-x1 y2-y1 z2-z1 그리고 TA, TB, TC 이렇게 됩니다. 성분 표시가 나타내면 항상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뺀다고 했지 않았지? H의 좌표에서 A의 좌표를 뺀 게 이 벡터가 되는 거야. 괜찮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2 일단 요거부터 얘랑 어때? 같잖아. 대응하는 성분끼리. 그럼 얘를 뭐로 바꿔 써도 괜찮아? TA, TB, TC라고 바꿔 쓰면 되지. 그럼 제곱이니까 T로 뭐 해도 괜찮아. 묶어내도 괜찮네. 근데 루트 T 제곱은 뭐로 바꿔 빼야 돼? 절대값 T로 빼야 돼. T가 양수인지 무슨지 알아보자 지금. 판단할 근거가 없어서 절대값 T 곱하기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렇게 쓴다. 다른데 괜찮아? 오케이. 자,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여기서 이 식에서 여기서 주어지지 않은 정보가 누구밖에 없어? T밖에 없잖아. 그럼 T만 찾으면 되는 거야. 괜찮지?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주어지지 않은 건 누구지? H 좌표잖아, 맞지? 이걸 내가 지금 길이 구하기 위해서 임의로 표현한 거거든. 그래서 x2를 소거하는 거야. x1 더하기 t 그리고 나서 얘를 이 h라는 점은 어디 위에 점이지? 그럼 대입하면 성립한 나왔지. 그러면 얘를 대입할 건데 이거 어떻게 되지? ax1 더하기 ta제곱 그 다음에 by1 더하기 tb제곱 cz1 더하기 tc제곱 d는 제로. 이 식이 참이 되는 거야. 괜찮지? 그리고 나서 난 누가 필요하다 지금? 여기 들어갈 친구가 필요하거든. 그럼 t만 놔두고 다 넣으면 돼. 다 넘겨버리면 되겠네. 그러니까 t를 묶어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 그럼 t는 이거보다 이걸 거 아니야, 맞지? 이걸 절대값 하나 집어넣어. 어떻게 되지? 어차피 마이너스가 있긴 한데 절대값 안에 들어가면 마이너스는 무시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얘랑 뭐돼? 약분되고 루트 하나만 남겠지 분모에. 그래서 루트분의 절대값을 증명권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어쨌든 친절하게도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도 뭐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구조가
똑같더라. 잘 배워서 쓰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러면 16번 가겠습니다. 유도 과정도 거의 똑같아요? 응? 유도하는 과정도 거의 똑같아요? 아니 그 평면에서 우리가 점집거 유도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벡터를 안 배우면 어려워. 벡터라는 증명이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저거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제집들에서 많이 하는 방식은 약간 적당히 벡터를 안 쓰면서 쓰는 척 아니 쓰는 척 아니지 뭐라고 하지? 쓰면서 안 쓰는 척하면서 증명을 해. 그렇게 안 하고 깡 계산 증명은 엄청 빡세. 계산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 사실 우리가 직선을 그 x 뭐지? u1 분의 x 마이너스 x1 u2 분의 y2 마이너스 이렇게 식을 써도 괜찮거든. 이거 증명할 때. 쌤이 지금 AH 직선의 방정식을 안 구했는데 이게 사실 그 직선의 매개변수 표현으로 만든 거거든, 쌤이. 원래는 이렇게 해서 매개변수 표현으로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근데 개념 원리에서 점집거 증명할 때 요거 두 개 가지고 는 티 놓고 증명해. 그럼 실제로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음 이렇게 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뭐 쓴 거야? 실제로 벡터 쓴 거야. 벡터 쓴 건데 이제 눈거리고 아무 하는 거지. 풀이 자체는 따라갈 수 있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평면 그 고1 때 배웠던 동의 방정식의 직선이나 지금 배우는 직선이나 평면에서는 어때? 어차피 똑같은 식을 다르게 표현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식 변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맞아. 보통 깡으로 증명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풀이를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벡터인 거야. 자, 여튼 합시다. 16번을 보게 되면 문제에서 n 벡터가 1,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제 원점과의 거리가 1. 거리가 1. 그럼 이제 그냥 x 더하기 2y 마이너스 2z 더하기 d는 제로 이렇게 쓰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한 거지. 그리고 원점으로부터의 점평거가 2다라고 풀면 되는 거야. 루트 얘를 그냥 3에 친절하게 거리가 그냥 절대값 거리가 아니고 참 x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의 루트가 그냥 3인 거지. 그리고 0 대입하면 되니까 절대값 d가 얼마? 2. 그러면 d는 이제 뿔마 6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여기에 대입하면 이제 원점부터의 거리가 2인 평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괜찮니? 이렇게. 그다음 두 평면 사이의 거리. 우리 그 왜 평면에서도 혹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알아? 그렇게 해도 되고 또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c 마이너스 c 프라임 기억 안 나? 안 나. 그거 안 쓰고 그냥 나는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한 명도 모르니? 어렴풋이 기억은 근데 안 써서 안 썼어요. 네, 사실 여기도 똑같아. t 마이너스 d 쓰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여기다가 분자의 t 마이너스 d 써도 되고 아니면 방금 이제 민영이 말했던 것처럼 그냥 한 점 잡고 거리 구해도 똑같이 풀립니다. 사실 그게 더 낫긴 하지. 이제 굳이 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지 않으니. 자, 뭐 한두 문제 풀 것도 아닌데. 자, 어쨌든 자, x 더하기 2y 마이너스 z는 4. x 더하기 2y 마이너스 z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식을 보니까 그냥 아예 깔끔하게 평행해 보이게 줬다 맞지. 뭐 실수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조작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제일 간단한 점, 이 평면이 그냥 x에 0 넣고 y 0 넣고 z에 마이너스 4를 넣자. 근데 금성할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왜 이렇게 썼지?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쓰면 좋지. 그럼 루트 1 더하기 4 더하기 1 보내 0 그러면 이제 마사니까 풀 4 마이너스 6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야. 루트 6분의 2가 거리가 되는 거지. 괜찮니? 능력으로 바꿔야 돼 항상 거리할 때. 자, 그 다음에 필수지 17번 구와 평면의 위치 관계도 우리 구와 직선 아니 그러니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뭐로 풀었어? 점직거로 풀거나 연립으로 풀거나 했거든. 연립으로 푸는 건 너무 빡셌다. 그래서 판별식 푸는 거 아무도 안 했어. 맞지? 똑같은 거 여기도. 구와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구의 중심으로부터 평면의 점까지의 거리로 풀겠다는 얘기인 거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이제 구가 주어지길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z 제곱은 9
그럼 첫 번째는 2x 더하기 ky 더하기 2z 마이너스 9는 0. 자, 이게 접하도록 하는 상수 k 값을 모두 구하래. 그러면 9의 중심 1,2,0으로 1,2,0으로부터 반지름인 3과 이 평면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평거 쓰면 4k제곱 4 그다음에 1, 0 2k 마이너스 9가 3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이제 절대값 2k 마이너스 10은 3 곱하기 루트 k제곱 더하기 8 양면 제곱에서 갖다 쓰는 겁니다. 4k제곱 마이너스 27, 24, 28k 더하기 49는 9k제곱 더하기 98, 72 이렇게 되는 거지. 넘기면 5k제곱 더하기 28k 더하기 23 그러면 1, 5, 1, 23 그럼 플러스 플러스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5분 23 두 개가 다 답인 거예요. 문제에서 단서가 없거든. 답은 안 나와. 발이 괜찮아? 오케이. 자,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는 x 더하기 y 더하기 z형이 만나는 그 혐오의 넓이를 구합니다. 일단 전평거를 구해보자. 루트 이제 3분의 1, 2, 0 대입하는 절대값 1 더하기 2가 되어서 루트 3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9가 이렇게 있어.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평면과 9가 만나면 뭐가 생기지? 이런 원이 생겨. 맞지? 이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봤더니 9의 중심으로부터 평면까지의 거리가 루트 3이래. 그리고 9의 반지름은 3이래.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길이가 얼마가 되지? 아니면 루트. 루트 6이 되지. 그러면 문제에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반지름이 루트 6이니까 넓이는 파이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많이 이해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은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9가 이렇게 있으면 점사의 거리가 최대가 일단 언제야?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평면 위에 어떤 점으로부터 이제 거리에다가 그 뭐지 반지름 점으로부터 평면 사이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빼면 최소가 될 거고, 그다음에 반지름을 더하게 되면 최대가 되겠지. 오케이. 어쨌든 평면이 지금 뭐야? x 더하기 2y 마이너스 2z는 17. 그럼 저 점으로부터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3분의가 되네. 그리고 1, 2, 0 이렇게. 그러면 4가 된다. 즉 지금 반지름이 3인데 요 길이가 4래. 그럼 거리 최소값은 얼마? 반지름 빼면 1, 최대값은 반지름을 더하면 7이 되겠지.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면 여기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9의 중심으로부터 평면까지 거리를 구했더니 그게 4가 된 거지. 그럼 이제 9 위의 점으로부터 평면에 제일 가까운 점은 그냥 그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뺀 게 되고, 제일 먼저 여기 있을 거니까 3이랑 4랑 더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군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벡터를 이용한 구의 방정식으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